특별 대담 코너입니다. 오늘은 우리 젊은 청년들을 모셨습니다. 신전대협 김태일 전 공동대표 그리고 이범석 공동의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긴장하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네. 긴장하지 마세요. 편안하게 하고 싶은 말은 다 하세요. 욕설만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네. 다 하세요. 명심하겠습니다. 예, 다 하세요. 자, 먼저 한 분씩 자기 소개부터 좀 해주실래요? 먼저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고성국 TV 시청자 여러분들. 저는 지금 신전대협 3기의 공동의장으로 현직으로 활동 중인 26살 이범석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저는 문재인 정권 시기에 신전대협을 이끌었던 김태일 전 의장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방금 앞에 말씀해 주셨던 자유민주주의 그 단어를 교과서에 넣는 작업을 하느라 오랜만에 인사드렸습니다. 저는 그동안 국가교육위원으로 활동을 했고 2년 만에 또 방송을 통해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나라 걱정하느라 힘드신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그래도 저희 같은 청년이 있어서 대한민국 미래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럼 같이 미래를 그려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이렇게 출연을 했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이거. 박수. 제가 이 아재 출연자들이 나오면 박수 안 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 신전대협이라고 하면은 사실 전대협이라고 하면 제가 30여 년 전에 학교 다닐 때 전대협이라는 조직이 있었거든요. 네, 그렇죠. 많은 기억이 납니다. 뭐 데모를 하게 되면은 이 쇠파이프를 거의 키높이와 비슷한 쇠파이프를 들고 네. 그 손잡이 부분에는 그 녹색 테이프로 칭칭 감아가지고 손에서 잘 안 빠지게. 그래서 뭐 집회했던 그런 어떤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제가. 저는 사실 학교 다닐 때 운동권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스포츠권이었습니다. 예. 무브먼트권이 아니었고. 그런데 그때 이제 전대협은 1989년도에 뭐 임종석이 그때 그 전대협 의장이었거든요. 네. 임수경을 북한에 보내가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그때는 사실 소비에트 공화국이 무너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건 충격이었죠.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활동했던 전대협은 그러다가 이제 지금 정치권에 들어와서 한국 정치를 그냥 말아먹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활약하시는 신전대협은 어떤 조직입니까? 소개해 주시죠. 네. 그 신전대협은 우선 전대협 앞에 신자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신자가 매울 신자예요? 새로운 신이고요. 그래서 뭐 전대협의 후신이냐. 그러니까 80년대 전대협이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새롭게 나타난 거냐. 처음에는 이런 오해도 많이 일으키는 그런 이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활동이 계속 언론에 노출되면서 그 의미가 조금 더 뚜렷해졌다고 볼 수 있는데 저희는 80년대에 있었던 운동권들이 사회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또 폭력적인 그런 행동을 통해서 그런 의지를 노출시켰던 반면에 저희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 그리고 이념을 믿고 그것이 국가가 부유하고 또 국민들이 자유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그런 이념이라 믿으면서 또 행동들은 폭력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국민들 보시기에 조금 재밌고 또 풍자라는 그런 방식을 많이 활동했거든요. 대학교 대자보에. 그래서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문재인 정부 때 출범을 해서 지금 6년째 됐는데 지금은 제가 3기 의장이 됐을 때는 사실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서 이제는 이재명 대표와 그리고 586 운동권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회주의 이념 정책에 반대하고 또 이들이 사법 시스템을 엄청 어지럽혀서 지금 오늘날의 정치가 책임은 눈을 씻어도 찾아볼 수 없고 왜곡된 주장과 선동만이 이제 정치를 되게 무질서하게 만들었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비판하는 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문재인 정권 시기에 그 의장을 하셨으면은 그때 그 아주 재미있는 센세이셔널한 그 대자보들을 많이 봤거든요. 예. 근데 그 기억해 주셔서 대자보를 감사합니다. 직접 쓰신 거예요? 예, 항상 직접 썼고 예. 그리고 저희가 첫 대자보를 부착한 게 2018년 12월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왕 시리즈라고 해서 문재인 정부의 가장 대표적이었던 그 소득주도 성장
마차가 말을 끌겠다고 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정책을 비판하기 위해서 경제왕, 태양왕 이런 식으로 풍자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제가 2018년 11월에 전역을 했는데요. 예, 예. 얼마 전에 한미 군사 연합 훈련이 드디어 재개가 됐더라고요. 근데 제가 군복무하던 시절에 그 한미 군사 훈련을 같이 하고 있는 현장에서 저는 훈련을 하고 있는데 예. 판문점에서 이제 김정은 하고 이렇게 3자 회담을 하고 이런 것들을 보니까 되게 많은 감정을 느꼈었는데 이제 군인 신분으로는 할 수 없는 말들을 이제 속으로 담아놨다가 이제 전역하자마자 동지들과 함께 우리가 어떤 말을 해볼 수 있을까? 지금 이 분위기에서는 아무도 반기를 들지 않는데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 하다가 대학교를 선택했습니다. 저희가 말을 할 수 있는 곳은 대학교다. 그래서 이게 전대협이 풀네임이 전국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거든요. 예, 그렇죠. 아주 그냥 공식적인 이름인데 그들의 전유물처럼 활용되는 게 좀 원통했습니다. 대자보를 붙이려고 하니까 예. 이 이름을 다 가져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우리도 쓰면 되지, 우리도 대표하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네. 하나씩 뺏어오자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야, 이거 좋은 아이디어인데, 그죠? 네. 신자만 하나 붙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맞습니다. 이건 586들의 머릿속에서 나올 수 없는 깜찍한 아이디어였는데, 그때 그 대자보 여러 번 저도 봤어요. 보면서, 야, 이건 누가 쓰지? 참 재밌다. 이런 그 생각을 했는데, 본인이 직접 다 쓰신 거예요, 그러면? 예, 뭐 100% 다 쓴 건 아니지만 가끔 다른 분이 쓰기도 했지만 주로 제가 썼고 그때 실력을 이어받아서 현재는 이제 중앙일보와 신동아에서 칼럼니스트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칼럼으로도 이제 저희가 정말 좀 깊고 전문적으로 국가 정책을 다뤄야 할 때는 또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희들 대학 다닐 때는 한 40년 전에는 대자보 같은 것도 네. 붙이고 나서 누가 혹시 잡아올까 싶어서 막 도망가고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네. 뭐 별거 아닌 내용이었는데도. 맞습니다. 저는 이제 이 무브먼트 운동권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자면 뭐 동창회라든지 뭐 이런 거 대자보를 붙인다든지 이러면은 학교에 뭐 이 수위 아저씨 이런 분들이 혹시나 또 뭐 운동권 아이들이 붙이는가 싶어서 막 쫓아오고 도망가고 그러는데 그런 건 없어요, 요즘 학교에서는? 저는 이거는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오늘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가세요. 따라오는 사람이 아주 많았습니다. 어. 붙일 때마다.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그 학교 학생들이 와서 찬찬히 읽어보고 있었어요. 예. 그때마다 참 마음이 울컥하고 그리고 또 그런 장면들이 신문에 실려 나가기도 하고 때로는 말씀하셨던 수위 아저씨 분들도 그래 학생 아주 잘하고 있어라고 격려를 해주시는 아저씨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처음 붙일 때는 잡혀갈 각오를 하면서 벌벌 떨면서 붙였는데요. 나중에는 그렇게 알아주시는 분들을 직접 뵈면서 더 용기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 영화에 나오는 대사가 생각납니다. 살아있네. 살아 있습니다. 야, 살아있네. 네. 자, 우리 오신 김에 요번에 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 네. 뭐 계엄 음모론, 뭐 야권이 음모론 뭐 이거 끊임없습니다. 괴담 정치. 네. 이 관련해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이게 왜 어떤 내용으로 여신 거죠? 이 국회에서 연 겁니까? 네, 네. 국회 기자회견을 열었었고 민주당 이제 김병주 의원이 계엄 음모론을 얘기했었던 거는 라디오에서 처음 발언을 시작합니다. 예. 그런데 그게 민주당 이번에 전당대회가 쭉 있었잖아요. 예, 예.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선거 인단수를 보유한 서울 경선을 며칠 앞두고 그런 발언을 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하루 전날쯤에 전현희 이제 민주당 당시 후보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살인자라는 살인자.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경선에 당선되기 위해서 전당대회에 당선되기 위해서 그런 자극적인 언어를 뱉었고 이들의 후보가 순위가 급상승해서 둘 다 당선이 됩니다.
그 전현희는 떨어질 뻔했어요. 그쵸, 그쵸. 그 2등했어요, 2등. 그 발언이 엄청나게 후보 급상승을 시켰고, 그래서 1차적으로 지금 정치의 언어가 너무나 자극적이고 진실과 되게 괴리가 있다라는 문제 인식이 저희 청년층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현희 의원을 타겟할까 김병주 의원을 타겟할까 하다가 가만히 보니 지금 이제 김용현 국방장관 후보자가 곧 청문회가 있을 텐데 이들이 계엄이라는 새로운 신작 괴담 소설을 바탕으로 국가 정부를 좀 흔들려고 하는 그런 기조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낌새가 보여서 이거는 먼저 선제적으로 청년들이 목소리를 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기자회견을 준비했고요. 그때 헤드라인이 김병주 의원님 계엄은 국가의 중대 사안이니 자신 있으면은 장군답게 전면에 나서서 다 걸라 정치 생명 걸고 책임 회피하고 중간에서 이렇게 어물쩡대지 말고 진짜 증거가 있으면은 자신 있으면 정치 생명 다 걸고 계엄을 만약에 한다면은 그 국가의 중대 사안이니까 정치 생명 걸만한 예. 막중한 그런 사안이죠. 맞습니다. 이게 저 김병주 최고위원도 이야기했지만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도 이야기한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계엄이 진행된다는 것이 저의 근거 있는 확신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거 어디 있어요? 근거가 없어요. 네. 없는데 안에서는 그 김민석이 떠들고 밖에서는 자기의 형 김민웅이 또 떠들어요. 네, 이게 맞습니다. 이제 쌍라이트로 떠드는 거죠. 네. 근데 계엄령을 선포해도 국회에서 그냥 반대하면 끝 아니에요? 그렇죠. 과반 이상의 동의로 사실 무산이 돼서 예. 그러니까 사실상 계엄이 아닌 겁니다. 현재 계엄은. 그런데 이렇게 국회에서 이미 180석이 넘는데 무력화될 수 있는 거를 증폭시키는 것은 윤석열 정부 흔들고 탄핵으로 그런 기조를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이고 그리고 앞서 김민석 최고위원 말씀하셨는데 김민석 최고위원이 기자가 그래서 질문하니까 구체적인 근거 있냐고 하니까 나중에 답하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아무런 근거를 제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정신이 민주당 정신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은 광우병 때도 그렇고 그리고 사드 전자파 성주 참여도 그렇고 후쿠시마 오염수 때도 그렇고 이번 계엄 때도 그렇고 이런 괴담을 항상 즐겨하고 온 국가의 행정력을 이 괴담에 소모하느라 국가가 앞으로 나갈 수 없게 하는데 사실 팩트는 광우병 이후에 대한민국 소고기 수입이 세계에서 1위고 성주 참외는 나날이 지금 매출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고 후쿠시마 오염수는 뭐 1조 뭐 10몇 조를 썼다고 하는데 그거 1조를 썼다고 하는데 그 방사능 검사하느라 아무런 방사능이 검출 안 되고 계엄도 사실 근거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향후는 이런 관련해서 어떤 활동을 좀 계획하고 있어요? 저는 일단 우리 전 민주당을 의장님. 향해서 픽션 정당이라고 명명해주고 싶습니다. 아, 픽션 정당. 네, 소설 그들만의 소설을 상정을 해서 스스로 맞네 틀리네를 국회의 논쟁거리로 삼아서 국가의 국력을 허비하는 그런 일만 일삼는 그런 픽션 정당이라고 명명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점점 더 그 효과가 줄어들고 있는데 저희 세대만 해도 어릴 때부터 광우병 괴담부터 해서 이제 웬만한 거는 처음에는 진짜야? 하다가도 며칠 지나면은 의뢰 그 반박되는 여러 과학적인 논거에 의해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간혹 그 좀 세대 간의 언어가 달라서 그게 좀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때가 생긴다면 저희가 또 젊은 층의 언어로 통역을 해서 또 젊은이들에게 사실을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해보고 싶습니다. 자, 이거 한번 물어봅시다. 어제죠, 이게. 윤석열 대통령 국정브리핑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이거 혹시 보셨어요?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보셨어요? 네. 뭐 풀로 다 보시지는 못하더라도, 근데 보셨죠? 전문을 한번 읽고 왔습니다. 아, 그래요? 살아있네. 예. 여기 보면 청년 세대의 불평등, 뭐 지속 가능성이 중요하다고 해서 연금 개혁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령 노동 개혁, 연금 개혁 여러 가지 개혁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사실 그 청년 세대들이 이런 연금 개혁에 대해서 정보가 많고 뭐 이렇게 관심이 있나요? 어떠세요? 저는 그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젊은이들 똑똑하고 관심 많습니다.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었고 나라에서 저출산 걱정한다고 하니까 그 여러분이 아시는 뭐 홍대 이런 데서도 젊은이들이 술 마시면서 야 이거 저출산 어떻게 하냐 뭐 이런 식으로 대화를 나눕니다. 그 한참 즐기고 놀고 예. 해야 되는데 예. 뭐 그 안에서 갑론을박이 있겠지만 그만큼 나라가 하는 말에 결코 그 등지고 서 있지 않다는 말을 드리고 싶고 연금 관련해서도 이제 어떻게 하면은 되는지 나름의 연금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나름의 주장들도 온라인상에서 많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살펴보다 보면은 정말 좋은 안들도 많이 나오고 뭐 완벽하진 않겠지만 그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꼭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하는 그런 안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저희가 꼭 가교 역할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대통령 국정 브리핑 직전에 네. 한도 청년 단체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거기 보면은 지금 꼬박꼬박 많은 액수의 연금을 부었는데 네. 자기들이 정작 연금 받을 때 되면은 빵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연금 제도를 왜 유지하느냐 이런 주장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청년 세대가 볼 때는 연금 제도가 어떻게 가야 됩니까? 더 많이 내고 나중에 더 많이 가져가는 이런 시스템이어야 되는 건지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저희도 사실 기자회견을 한번 했었는데 연금 예, 개혁 예. 관련해서 그러니까 21대 연금 투기가 22대로 넘어갈 때 예, 예. 이게 보험료율 소득 대체율 뭐 1, 2% 사실상 의미 없는 것 같고 여야가 대체하다가 그러니까 이걸 연금 개혁을 실질적으로 이뤄내려면은 모수 개혁을 하려면은 퍼센테이지가 1% 정도로는 사실상 무의미한 정도고 구조 개혁 내지 엄청나게 많은 퍼센테이지를 좀 수정을 해야 되는데 21대 연금 특위는 그러한 결과물을 내지 못했죠. 제가 생각하는 연금 개혁은 결국에는 이 연금 개혁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너무나 옛 것입니다. 1970, 80년대 아니고 지금 사실상 여러 가지 인구 구조 변화 그리고 수명의 변화로 인해서 저희가 현재 감당하지 못하는 지금 연금 시스템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청년들이 사실 이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의 가장 큰 특징이 합리적인 건데 아니 연금 개혁, 연금을 지금 이대로 하면은 연금은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복지의 그런 성격이 많지 않습니까? 예, 국민연금 자체는. 근데 아니 내가 내 돈을 더 내고 덜 받는 거면은 이게 무슨 복지냐? 차라리 안 내고 말지. 그럼 차라리 나 이거 국민연금 안 할 테니까 사적연금 하는 게 더 낫겠다. 이런 정도로 청년층들이 되게 합리적인 사고를 해서 이번 기자회견문에서도 대통령께서 4대 개혁이랑 그다음에 재정건전 기조를 맨 앞에서 서두로 그렇게 밝히셨는데 이런 어떠한 측면을 청년들이 매우 반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댓글에 보면요. 저런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 된다. 이런 댓글이 많이 와요, 지금. 많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특히 저기 뭐 결혼율 또는 출산율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네. 건 젊은 세대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 된다. 이런 지금 댓글들이 많이 오고 신전대협에 앞으로 희망을 봅니다. 뭐 이런 댓글도 있습니다. 희망이라고 하니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연금도 그렇고 저출산 문제도 그렇고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대한민국이 이대로 쭉 갈 것이냐 혹은 무너질 것이냐 그 두 가지만 놓고 고민하기 때문에 답을 찾을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에게 필요한 정신은 대한민국이 더 낮게 변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걸 향해서 우리 모두 다시 한번 더 노력해야 된다라는 정신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출발해서 연금 문제는 제로섬이 아니다. 누가 냈을 때 누가 더 많이 가고 이 싸움을 넘어서
우리의 국부를 어떻게 더 장출할 수 있을지, 그래서 연금이 얼마나 더 건전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개혁도, 어떤 개혁안도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정신이 한데 모였을 때 반드시 미완의 것일 것일지라도 반드시 개혁안, 그것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미래 세대에는 다양한 직업군이 있습니다. 저희 정말 비율로 따지면 그 뭐 누구나 인정하는 정규직, 버젓한 직장 이렇게 다니는 친구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이 그 사회 제도 바깥에 있는 친구들이 어떻게 미래를, 그 사회 안전망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연금의 건전을 비롯해서 우리가 100년 전에는 사회연금을 만들었는데 지금 이 시대에는 또 어떤 사회적 제도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 안전망을 구축해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두 청년 분들이 말씀하신 걸 제가 끊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디 가서 이렇게 마음대로 한번 떠들어 보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오신 김에 다 떠들고 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담 없이. 네. 자, 그럼 이거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 국정 브리핑할 때 반국가 세력에 대해서 이야기했거든요. 네, 그렇죠. 뭐 간첩 행위를 한다든지 뭐 국가 기밀을 빼서 뭐 적성 국가에 넘긴다든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 딱딱딱 집어서, 제가 받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말씀하신 것은 사실은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 정보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산 위에서 보면, 북한산 위에서 보면 서울이 다 보이듯이 다 보이는 거예요. 지금 반국가 세력 저기서 좀 놀고 있고 다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경고도의 의미도 있는 것 같은데, 이 반국가 세력 언급을 한 것은 우리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우선 반국가 세력이라는 워딩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취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제발 저리는 건가? 근데 이는 사실 민주당에 해당하는 발언도 아니고, 그리고 계엄 의혹 같은 공포 마케팅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현재도 위협하는 실존 세력에 대한 그런 국군 이제 통수권자로서의 안보의 의지를 나타낸 거라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정권 차원에서 기무사를 해체 수준으로 개편하고, 그리고 국정원 대공 기능을 완전히 박탈까지 하는, 그래서 국정원의 대공 대북 업무를 하는 휴민트 국정요원들이 사실상 거의 무력화되는 그런 상황에 놓였었던 국가예요. 그러니까 정권에서 그런 걸 주도했었던 나라인데, 그리고 현재는 또 민중민주당인가요? 오늘 그 기사가 있었죠. 그렇죠. 국가보안법 위반 압색당했습니다. 혐의로 압색당하고 이런 일들이 사실 날마다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안보 관련 종사자들도 제 mu변에서 많이 있는데 정말 어려운 얘기를 많이 합니다. 대한민국 지금 많이 큰일 났다. 그러니까 이 안보나 그다음에 보안이라는 것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 어떤 회의실에서 얘기를 하면은 그 보안이 지켜져야 되는데 그 회의하고 나서 몇 분 후에 다 이게 유출이 되고 이런 정도의 실정이다. 그래서 사실 실체 없는 계엄 같은 그런 괴담이 아니라 실체 있는 말이거든요. 지금 네. 사실 그 모 정치인 안모씨라고, 제가 실명을 뭐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안모씨라고 그 본인이 아버지 만나서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요즘 간첩이 어디 있습니까?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어디 누군지 아시겠죠? 사투리를 썼으니까. 그런데 실제로 지금 국내 우리나라 법상 간첩죄를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은 북한을 위해서 이롭게 하는 사람만 간첩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기밀을 북한이 아닌 다른 곳으로 빼돌리면 간첩죄로 적용을 못 해요. 그래서 지금 이 법 개정을 해야 된다, 이런 지금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봅시다. 지금 야권이 독도라든지 뭐 뉴라이트라든지 친일파 프레임. 근데 이거 요즘 청년 세대들이 보면 뭐 토착 외구, 뭐 친일파 이런 거 보면 어떻게 느끼세요? 괜찮으면 제가 직전 얘기를 잠깐 하고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마음대로. 자, 해보세요. 네. 저희가 사실 국가보안법으로 수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때 당시를 생각하면은 지금 저런 반응을 보이는 게 좀
우습다 막 이런 생각이 들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더 집중해야 하는 부분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산업 스파이. 저희가 지금까지 왔던 것은 미래를 내다보고 국가가 이 기술을 우리의 핵심 전략이다라고 천명을 하고 지금까지 왔던 것인데 이제 그것이 유출돼도 뭐 어찌 할 방법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지대 추구 세력의 혁파라고 생각합니다. 그 우리나라는 세 가지 세대가 지금 한 시대에 살고 있어서 지대 추구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들이 최대한 원만하게 잘 세대 교체가 될 수 있도록 하길 바라는 마음이고요. 그 이어서 주셨던 그런 뭐 친일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나마 먹히는 거는 뭐 축구 한일전 할 때 뭐 이런 근데 그것은 그렇죠. 그냥 스포츠맨십, 라이벌 뭐 이런 재미적인 요소지. 그 스포츠 할 때 정말 과격한 사고가 나면 그게 정상적인 행위라고 저희가 보지 않잖아요. 그런 것과 유사한 행위라고 그 젊은 세대는 생각을 하고 일본의 젊은이들도 한국을 좋아하는 것처럼 한국의 젊은이들도 일본의 좋은 것은 좋아하고 아쉬운 것은 아쉽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들이 하고 있는 행위는 그저 집단 착각에 불과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런 것에 너무 그 컨텐츠가 범람한다고 해서 쉽게 쫄지 말고 뭐 여러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의도 연구원부터 해서 그런 곳에서 꼭 사실을 직시할 수 있도록 그런 연구를 쉬지 않고 그때그때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 세대들이 제가 여러분 나이 때만 해도 네. 1인당 GDP가 10,000불이 안 됐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저보다도 더 앞세 세대는 혹시 일본 한번 갔다 오면 코끼리 밥솥 들고 오고 그랬거든요. 코끼리 밥솥 모르시죠? 우리 지금 모르겠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좋은 밥솥이 이거 쿠쿠 밥솥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세계에서 제일 좋은 쌀밥으로 맛있는 밥을 해줄 수 있는 밥솥이 코끼리 밥솥이라고 일본 밥솥이 있었어요. 일본 여행 갔다 오면 그거 하나 들고 들어오면 뭐 굉장한 거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처럼 키도 훨씬 크고 잘생기고 말도 참 잘하시고 또 우리 K-팝 같은 거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흥이 있는 민족이잖아요. 그 일본 사람들이 그걸 보면 따라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혹시 뭐 일본에 여행 가시거나 하면 뭐 좀 자신만만하고 당당해지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저희 뭐 이번 여름 휴가에도 제 친구들만 해도 일본을 엄청 많이 갔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청년층이 뭐 일본을 전혀 싫어하는 이유도 없고 근거도 없고 오히려 더 좋아하면 좋아했지. 그러니까 오히려 반중이나 반북한 그런 정서가 훨씬 강하다 생각하고 제가 얼마 전에 후쿠시마 오염수 논란이 한창 있었을 때 토론을 했습니다. 대학교에서 토론 수업에서 토론했는데 토론이 다 끝나고 나서 솔직하게 한번 손 들어보라 교수님께서 뭐에 대해서 그랬냐면은 이 오염수가 진짜로 그 바다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냐. 그래서 한 30명 그 정도면 엄청나게 많은 표본이잖아요. 그래서 딱 봤는데 저도 근데 사실 기대를 안 했어요. 너무 이제 외국 선동이 많기 때문에 학생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까 해서 조마조마 봤는데 30명 중에 오염수가 바다를 아주 더럽힐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 명, 2명 정도 손들었고 나머지는 다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판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독도, 뉴라이트, 친일파 프레임 이런 거에 대해서 합리적인 청년들은 절대 그 586의 그 반일 감성에 절여지지 않는 세대이고 저는 가슴이 아픈 게 그 김영석 이제 독립기념관장님을 얘기하고 싶은데 그분께서는 국부를 김구 이승만으로 같이 동시에 봐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은 통합적인 그런 관점을 갖고 있는 분이시고 그런데 그런 분을 친일 인사라고 왜곡을 하고 또 이번에 김문수 장관 청문회에서
뭐 나라가 없었다. 사실 일제 강점기 때 국적을 빼앗긴 거잖아요. 음.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나라 잃은 서름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 독립운동가들 다 그 당시에 나라 잃은 서름으로 활동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그 김문수 당시 후보에게 뭐 저런 망언을 하느냐. 그러면은 전 똑같이 되묻고 싶습니다. 그 당시 나라 잃은 서름으로 독립운동 했었던 분들, 나라 잃었다라는 표현을 했으면 그분들도 친일 인사가 되는 겁니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팩트를 바탕으로 얘기를 하고 주장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과 너무 괴리된 본인들의 망상의 수준에서 얘기를 하니까 이런 것들 청년들 다 잘 파악을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친일 프레임 씌우려고 하는 그 자들이 친일파들이에요. 맞습니다. 예, 그 자들이 아주 일본하고 친해. 일본에서 우리가 모르는 걸 너무 많이 하나. 자, 근데 이 지금 건국절 논란이 있잖아요. 건국절 논란. 건국절 논란, 뭐 광복절 관련해서 이 청년 세대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한민국 건국에 대해서 뭐 논란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1948년 8월 15일이 건국된 날이다. 아니다. 1919년이다. 뭐 이렇게 막 주장을 하잖아요. 그 청년 세대는 어떻게 봅니까? 주로 그런 논쟁을 많이 즐기진 않죠. 근데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예, 역사적 사료가 이미 너무 명확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논쟁의 여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8월 15일에 건국이 성사되었다는 것은 다만 이제 건국일을 공식 국경일로 지정을 해서 또 기념을 하겠느냐에 대해서는 아직은 그 좀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이제 막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이 다시 재조명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은 좀 단계적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건국에 대한 의견에는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분명히 저희가 어릴 때 뭐 국가의 3요소가 그때 성사되었다는 거 다 배웠고 그리고 건국준비위원회가 있었다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대통령들께서도 그 건국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하신 사료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해결될 것이라고 봅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그 역사 논쟁이 지금 막 벌어지잖아요. 이번에 8.15 광복절 기점으로 뭐 이종창 광복회장이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독립 그 저기 광복절 기념식 그냥 두 쪽이 나가지고 대통령 일행과 그 여당은 세종문화회관에서 독립 저 광복절 기념식을 하고 또 한 무리는 또 저기 그 김구기념관으로 가서 또 하고 이거 완전히 대한민국 만세 삼창하는데 이렇게 갈라진 분열된 모습을 보였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저 여당인 그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뭐 여러분들 아직까지 뭐 이렇게 아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국민의힘이 제대로 이 투쟁하지 않는다. 뭐 역사 논쟁에 대해서 굉장히 미온적이다. 역사 논쟁이 벌어지면은 좀 피한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우선 민주당의 정신, 즉 이제 DNA는 그걸 분석을 하려면 민주당은 수십 년간 집권을 못했었던 굶주린 그런 정당입니다. 그래서 헝그리 정신이 엄청 있고, 그러니까 이해창 후보 아들 병역 논란부터 해서 지금 뭐 광우병이나 뭐 또 이제 현재는 계엄령까지 이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말 그대로 헝그리 정신 토대로 진심을 다해서 뭐 거기에는 진심은 다했지만 진실은 없죠. 그렇게 이제 왜곡된 그런 전략을 많이 짜는데 저는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육식동물하고 초식동물 뇌를 비교해 보면은 육식동물이 더 크답니다. 그러니까 초식동물은 그냥 먹으면 되는데 풀 보이면은 육식동물은 뭐 엄폐도 해야 되고 매복도 해야 되고 사냥을 해야 되니까. 그런 전략적인 게 있으니까 저는 민주당이 육식동물이었으면은 그동안 국민의힘은 거대한 초식동물이었다. 그래서 전략이 없고 헝그리 정신이 없었다. 그러니까 육식동물이 사냥을 하면 그저 당하거나 혹은 도망가거나 조금 그보다 나으면은 방어 좀 하거나 그 정도의 급급했다. 근데 사실
이것도 문재인 정부 이후로 저는 국민의힘이 많이 반성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략에 대한 방어책 혹은 그 전략을 완전히 파쇄하고 새로운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조를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 배워가고 있는 단계라고 감히 생각을 하고 이러한 점이 조금 많이 개선되어서 진영 전체에 헝그리 정신,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힘이 없잖아요. 국민의힘 힘이 없고 민주당에 민주 없다고 하는데 힘이 없으면 헝그리 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국민들께서 봤을 때 과연 헝그리 정신이 있는지 그런 것을 증명을 해야 되는 때가 아닌가. 여기 댓글이 이런 게 있습니다. 와우, 대단한 비유네요. 아,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 육식동물이 짐승은 머리라고 안 합니다. 대가리를 합니다. 대가리가 크죠. 초식은 작죠, 사실. 아, 그 상당히 와우, 대단한 비유인데요. 어? 또 첨언하자면은 다만 이제 청년 이제 시민단체 풀뿌리 조직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많이 성장하고 조직력이나 그리고 그들의 어떠한 언어 자체가 상당히 상향되어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국회 기자회견도 사실 저희 대자보를 붙이고 국회에서 기자회견 하는 청년 시민단체가 저희가 사실상 유일무이했었었는데 이번에 새로운 또 시민단체가 청년 시민단체가 그렇게 하는 거 보고 되게 놀랍고 한편으로는 뿌듯하고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그런 전투력을 국민의힘 단체는 아니지만은 우파 성향의 단체겠죠. 그런 우파 성향의 어떠한 조직들이 투쟁력을 갖고 있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한동훈 당대표가 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하고 만나요. 9월 1일 날 만나는데 뭐 해병대 최상병 특검법이나 뭐 25만 원 민생 회복 지원금 이런 걸 논의를 하는데 우리 청년 세대가 봤을 때는 이 한동훈 당대표, 민주당 당대표 이재명 이렇게 만나서 뭐 대화가 잘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느낌이. 대화가 일단은 잘 서로 마음이 맞고 통하는 사람끼리 해야지 대화가 되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질까 좀 걱정이 있습니다. 네네. 자,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많은 분들도 야, 이재명 당대표, 한동훈 당대표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할까? 대화가 잘 될까? 오늘 우리 의장님의 관전평에 제가 높은 점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특별 대담 마치기 전에 한마디씩만 하시죠. 네. 네. 저희 신전대협은 지금 올해로 6년 차를 맞은 시민단체입니다. 시민단체라 함은 자발적인 그들의 어떠한 이념과 정신을 바탕으로 엮어진 결사체라고 볼 수 있고 사실상 여기까지 오는데 많은 그 청년 선배들의 희생과 그리고 많은 선배 어른들의 후원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와 그리고 저희 단체는 그 헌신과 그리고 저희들이 투쟁했었던 그 경험을 바탕으로 더 대한민국이 진보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싶고 또 저희가 갖고 있었던 이 6년간의 이어진 경험들을 후세대에게 물려주고 싶은 그런 열의가 차 있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저희 신전대협 되게 많이 이뻐해 주시고 저희 앞으로도 많이 활동할 텐데 많은 관심 가져가 주시면 제가 다음 4기 의장은 저보다 훨씬 더 멋있고 더 여러분들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의장을 마련해서 저희 단체가 영원히 살아있는 조직으로 만들게 하고 싶습니다. 네. 누군가 저에게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인류 문명의 발전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만큼 저희는 정치 관점을 넘어서 우리나라 그리고 지금 세계 인류가 다음으로 어떻게 넘어가야 할지 그런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되고 싶습니다. 윤석열 정부에게는 3년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비평가 입장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작년 5월 말에 사회보장 전략회의라는 회의에 참석을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 대통령께서 표 생각하지 말고 해야 될 일을 하라고 분명히 강조를 하셨습니다. 현장에 있던 사람으로서 그 진심이 마음 깊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역시도 때로는 마음에 들 때가 있고 안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해야 할 일은 이 정부가 부족한 모습을 보일 때도 더 잘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하지, 잘못하고 있다라고 비판하는 역할은 그것이 정상적인 야당의 역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역사상 가장 강력해 보입니다. 190석을 보유하고 있고 단일 대우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을 190개의 변수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장 단단할수록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설치하신 철로를 박정희라는 열차가 달려갔다는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철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반드시 도와야 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한 마디, 두 마디 이런 것에 휩쓸리지 말고 사람에 충성하면 안 된다던 그 정신을 함께 공유해서 우리가 다음으로 나아가자라는 머리를 맞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두 분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또 다음 기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특별 대담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청년 세대들 참 보기 좋습니다. 오늘 제가 발언을 끊지 않고 계속 들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청년 세대가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길을 살려 주어야 합니다. 많은 지지 좀 해주십시오. 오늘 특별 대담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